이달 들어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저점에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도 바이오와 헬스케어주를 다시 바라봐야 할 시점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문정우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약바이오 업종 분위기가 연초와는 다르다고 하는데요. 시장 상황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화두는 또 2차 전지와 함께 이 AI가 핵심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 이어서 이제 다음 투자 업종 키워드로 해서 전통제약사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 좀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년여간 약세장을 이어오다가 이제서야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모양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또 KRX 300 헬스케어 지수는 연초만 하더라도 2200선이었지만 이달 들어 급상승하더니 2500선까지 올랐습니다. 이달만 해도 12%의 상승률을 보였는데 같은 기간 KRX 300 지수가 3% 상승률을 보인 것과는 대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외면받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다시 관심을 좀 받기 시작했다고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도 상위제약사인 종근당과 유한양행, 녹십자가 또 상승세를 보였는데 전 거래일보다 한 2%에서 1% 안팎으로 오르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제약사 가운데서 또 살펴보면 한미약품이 있을 텐데요. 한미약품은 이 CMO, 위탁 생산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이달에만 27.7%의 주가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이오텍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달 27.9%의 주가 수익률을 보인 알테오제는 과거에 맺은 기술 이전 계약으로 마일스톤 수령고시 2건이 이달 초에 확인되면서 지금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눈에 띄는 업종은 의료 AI 분야가 있습니다. 루닛은 지난 4일 기준으로 해서 전 거래일보다 16.29% 오른 이후로 줄곧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루닛은 GI 이노베이션과 함께 또 윤석열 테마주로 엮이면서 또 주목받기도 했고요. JLK나 뷰노, 보르노이와 같은 다른 의료 AI 기업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들어서 이렇게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에는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호재가 작용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했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이제 미국 아마케가 이제 또 이번 달에 또 열릴 예정인데 이 14일부터 19일까지 미국 플로리다 이제 올랜도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또 글로벌 신약 트렌드인 클라스 타깃 항암제와 또 카티 세포 치료제 그리고 항체 약물 접합체인 ADC와 같은 이제 주요 임상 데이터가 좀 주목받을 예정인데요. 국내 참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관심이 있는 연구 성과를 공개할 예정인데 한미 약품이 클라스 변이 타깃 그리고 이중항체와 같은 가장 많은 7개의 후보 물질 연구 결과를 발표합니다. 기술 이전을 통해 이미 ADC 기술을 인정받은 ABL 바이오를 비롯해서 ST팜, 바이젠셀, 유틸렉스, 앱클론 등도 임사 성과를 또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바이옴도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을 좀 주목받게 하는 키워드로 꼽히고 있는데 이 미국 시간으로 26일이면 새로운 기전의 이제 경구용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이제 첫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나오긴 했지만 이 제형은 이제 직장에 직접 투여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좀 번거롭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렇다 보니까 국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기업인 고바이오랩과 또 CJ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가 3월 초 이후부터 각각 68%, 56%, 28%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저금리 시대가 저물면서 3월 초 이후로 금리 하락이 다시 제약바이오 업종이 반등하는 트리거로 작용했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입니다. 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복귀도 이런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제약바이오 업종에서 이 영향을 좀 내비친 기업이 있다면 셀트리온 그룹이 좀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업종 지수 반등 구간에서 주도주 역할을 셀트리온 그룹이 담당해왔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업종 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와 지수 추이는 상관관계를 크게 띄지 않는 반면에 셀트리온 그룹 주가와 지수는 높은 상관관계를 드러낸다고 분석하면서
결국엔 제약바이오 업종 지수의 반등 시점을 찾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서정진 회장의 복귀가 어느 정도 업계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또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셀트리온 주가는 2020년 고점 대비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주가 관리 부실에 대한 불만 섞인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현재까지 제기돼 왔는데, 하지만 서 회장의 복귀와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작용하기 시작하면서 오늘도 셀트리온 그룹의 주가는 또 상승세를 유지했습니다. 자, 여기에 실적 개선세는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램시마와 트룩시마 등 기존 바이오시밀러의 매출이 견조한 데다 올해부터 베그젤마, 유플라이마, 램시마 SC 등이 북미에서 매출을 본격적으로 올릴 것이란 예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3사 합병에 대한 이슈도 덧붙일 수 있겠는데, 이 김정현 교보증권 연구원은 셀트리온 3사 합병 이슈가 부각될 경우 셀트리온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의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성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한편으로는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도 있어서 약재 위험도 존재하는데요. 앞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은 어떤가요? 네, 증권가에서는 이제 좀 작은 호재라도 좀 크게 반응하는 상황이라고 또 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 반등 현상은 좀 단기적으로 계속 지속될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병용 한양증권 연구원은 실적 고성장 기업도 중요하지만 연구개발 모멘텀도 제약사 주가에는 굉장한 영향을 미친다며 고성장, 낮은 주가, 연구개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조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질문 주시기도 했는데 이 악재가 좀 혼재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신중론도 분명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D생명공학이랑 뉴지레파마, 또 셀리버리 등이 상장 폐지 위기를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오랫동안 적자 경영을 이어오다 보니까 이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에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비보존 제약,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제넨바이오 등은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라는 내용으로 좀 공시를 한 상황입니다. 해서 대부분 이 감사 보고서 제출 지연이 회계상 부정적인 이슈와 또 연관성이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이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에 좀 봄날이 다가왔다고 하더라도 이 단기적인 투자 심리 회복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최근 기대감이 오르고 있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